안녕하십니까 우리 815 가족 여러분, 저는 박현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찐시황을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측의 사정에 의해서 저를 믿으셨는지 혼자 진행을 하라고 일단 지금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예전에도 가끔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혹시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하루만 좀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가족분들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특별하게 치우친 섹터가 거의 없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섹터가 고르게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저희 그 연휴 때를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 연휴가 어땠었나요, 가족분들?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한 5년 연속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2차 전지 때도 SK이노베이션이랑 그때 LG화학이죠. LG화학이랑 여러 가지 소송 문제도 있었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었던 항상 우리 연휴였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젠스낭 CEO가 AI 거품론은 말이 안 된다. AI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고 이제 초기다. 오히려 하이닉스 직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훈훈한 미담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쉴 때 미국은 약간 쉴 수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이유는요. 한번 여기 나스닥 볼까요? 우리 시장은 거의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데 나름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저희 쉴 때요. 그렇죠. 그럼 빠져봤자 요 정도 수준이긴 한데 요 정도까지 빠지면은 우리 시장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즉 최근에 AI 버블론 혹은 AI 수익성 논란 혹은 최근에는 AI 파괴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파괴시킨다, 산업을 없애버린다, 이런 논리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게 당장 내년에 없어지거나 내년에 파괴시키거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하지 않습니까? 다소 많이 올랐었던 고평가된 주식이 그런 것들의 트리거로 건드리면서 일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쉴 때 5일을 쉬었지만 이틀 정도 미국장이 봤을 때는 그리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한 연휴를 지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쵸? 왔는데요. 막상 지금 수급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은 종가로 1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가족분들. 1조 1천억은 많이 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가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원래 가끔 이런 경우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를 계속 반복하시는 중이었는데 오늘 지수가 170포인트나 급등이 나오니 4,700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매수한 것도 많이 있으셨죠.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인데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이 역대급입니다. 기간 매수가 역대급을 쓴 지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머나 기관이 왜, 특히 금투가 왜 코스닥을 주 단위로 사지? 그게 2주 전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처음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한 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하겠다,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기억나십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금투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날랐는데 그 당일까지는 그렇게 크게 수급적으로 수급이 회자되지 않다가 그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부터 이게 사실은 금투 수급이 아니고 ETF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수급이 일부 해지라든지 일부 바스켓 안에 코스닥 150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투자 수급으로 잡히는 것 같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마 찐시장 시간에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약 지난주 정도까지 코스닥이 좀 거래도 대비해서 쉬었죠. 요렇게 쉬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마른 거 아닌가. 그리고 워낙
거래소가 좋았고 삼성전자가 좋았고 하이닉스가 좋았고 그렇죠. 이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설 연휴 전날까지 이런 논리가 팽배하게 펼쳐지다가 맞죠 가족분들? 하다가 오늘 역시 화면을 보시면은 금투가 9,500억 기간 합쳐서 1조 500억 정도 거의 대부분이 금투가 산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을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 금투가 샀어 또 이것보다는 외국인이 코스닥 1조 산 거는 정말로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제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 2천억 정도? 근데 이번에는 1조를 샀습니다. 일자별로 보더라도 코스닥 보면은 1조 오늘 샀는데요. 많이 사봤자 2천억. 그렇죠. 심지어 매도 일변도입니다. 코스닥은요. 그렇죠, 가족분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코스닥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형성되는 하루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거래소도 급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소는 170포인트, 약 3%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54포인트, 4.9%입니다. 장중에 아마 매수 사이드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아웃퍼폼하면서 오른 정말로 오랜만에 한 2주 정도 된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래소가 좀 더 강하게 갭상승을 통해서 갭상승이 뭔지 아시죠? 여기 잠깐 자세히 차트를 당겨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NXT에서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뜨기 시작을 해서 9시에 거래가 시작하니까는 이만큼 약 5,500포인트에서 5,600포인트 거의 한 7, 80포인트 정도의 갭이 떠서 시작을 하는 거죠. 코스피가요. 그래서 이것을 잡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 3%씩 하이닉스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고 웬만한 대형주들 다 떠서 시작하니 이게 명절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기다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루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그렇게 크게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할 것만 조금 했고요. 솔직히 팔 것도 없었어요. 밑에서 잘 사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오늘처럼 급등이 나오는 날 뭘 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가족분들 오늘 어떤 매매 하셨나요? 물론 오늘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처럼 급등이 나올 때 개인적으로는 쫓아잡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밑 프로그램 보이시죠? 프로그램으로 1조를 땡긴 겁니다. 거의 이쪽이 그렇죠? 기관권 수급이랑 비슷하게 아마 맞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지금은 코스닥은 ETF 수급으로 기계 수급으로 들어온 거가 한 표, 외국인은 세게 거의 처음 들어온 게 코스닥이 하루, 거래소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이런 기간이 오늘 시장은 비트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매의 결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아마 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을 하실 텐데 아마도 설 이후의 시장은 많은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간으로 이미 추측을 한다. 지난주 목요일 얘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추측을 하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친척분들이 혹은 지인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은 얘기를 들었다면 나도 해볼까라는 수급이 설 이후에 들어올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빠르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ETF 수급.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코스닥 ETF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봤죠, 가족분들? 이런 식으로 일부 차익 실현, ETF 수급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라 보는 게 일단 시장의 결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찐시황 시간이기 때문에 찐시황의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는 게 호재와 악재는 무엇인가? 호재는요, 기관 투자자의 전방위적인 수급이 될 거고, 악재는 다소 빨리 올라간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이걸 참 기술적으로 차트로 다시 기본 차트로 설정을 하고 보면은 좀 가파르죠.
급등주 차트는 아니긴 하지만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나름 좀 가파르긴 합니다. 그렇죠, 가족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과연 여기서 매수를 어떻게 할지, 혹은 일부 내가 차익 실현을 할까? 오늘처럼 많이 올랐을 때 내가 일부 현금화를 해서 계좌에 현금을 마련해 볼까? 현금은요, 지금처럼 강세장일 때는 오를 때 마련해야 됩니다. 빠질 때 현금화를 하면은요, 저점에서 지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많이 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하시지 말고 오를 때 현금화 하자. 오늘처럼요. 오늘처럼. 다 하면 안 됩니다. 일부요. 5%, 10%. 다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식들이 있을 텐데 그 주식 중에서 과하게 오른 것들이 있을 때 과하게 오른 것들은 또 다시 빠지거든요. 원래 얘는 기초가 한 5%, 4% 오르면 많이 오르는 주식인데 갑자기 9%, 10% 급등이 나와요. 어떡합니까? 일단 일부 현금화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 빠지면 다시 들어가든 혹은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새로운 주식들을 사든 이런 식의 일종의 매매 플레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요. 호재와 악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특징적인 섹터와 주식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특징적인 섹터는 오전과 오후로 나뉩니다. 오전이 뭐였습니까, 가족분들? 오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하겠죠. 삼성전자가 19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장중에 찍었고요. 19만 900원. 처음에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저점이 49,900원. 2024년도 11월 14일 날 그때 잠깐 찍었습니다. 잠깐. 그때 기억하십니까? 몇 분 안 찍었어요. 5만 원 드디어 깨느냐. 야, 대단하다.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요때 49,500원, 49,000원에 걸어놓으셨다는 매수를 걸어놓으셨던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때 걸리더라도 55,000원 왔으면 팔았다. 막 웃으시더라고요. 오늘요, 투자자분들이랑 제가 했던 얘기는요, 옛날에 내가 샀었으면 이만큼 수익이 났을 텐데 라는 후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통화가 많냐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 죽겠다. 힘들다. 근데 오늘은 힘들다는 분들보다는 뭐 다 해피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힘들다는 분들보다는 내가 이거를 미리 사지 못한 게 아쉽다. 혹은 저점에 사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한 내가 바보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참 인생지사 세옹지마죠, 그렇죠? 옛날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은 조금 나름 여러 투자자분들이 일부 해피한 하루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자닉스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좋았던 게 조선주예요. 현대중공. 그렇죠. 그런데 조선주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거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주가 줄었냐? 아니고요. 실적이 안 좋냐? 아니고요. 다소 다른 것들 대비해서 비교 우위가 조금 덜했던 겁니다. 편하게 전자닉스 실적이 너무 좋았던 거고요. 로봇이 성장성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중공 대장주 기준으로 이렇게 줄줄줄 밀리다가 정말 마스가 기대감 나왔죠. 미국이랑 마스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뿅 뛰었는데 여기서 쫓아잡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꼬리가 달립니다. 꼬리가 이게 우하향했던 주식들이 한 번의 추세를 돌리는 경우는 물론 작은 주식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 충분히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는 패턴을 거치면서 올라갔거든요. 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매우 좋은 회사들입니다. 조선화수지요. 실적 좋고 수주 좋고 이익률도 좋아지고요. 작은 회사들도 좋은 것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다소 좀 비교 우위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마스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뿅 한번 올랐다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히어로는요, 또 뭘까요, 가족분들? 뭘까요?
증권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증권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팔라요. 그렇죠? 너무 가파르죠. 좋은 주식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상법 개정 시작하고 나서 박현상이가 나와서 마지막 찐시황 시간에 뭐 할까요? 몇 달 내내 증권주만 부르짖은 거. 해째 맞췄다 이런 말씀 드리려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면 시장이 좋아질 거고 저 PBR 종목들 특히 원래 쌌었던 금융주 위주로 좋아질 것 같다. 지주사, 증권. 그런데 지금은 증권주들이 3분기 실적 열어보시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4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그냥 컨센서스에 따블이 나와버렸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게 파괴력이 생기는 겁니다. 파괴력이. 원래 좋은 건 알고 있었으나 저번 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안 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실적이 컨센이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컨센에 더블 나온 거 있고 50%더 나온 거 있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더 땡겨도 되는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높죠. 다소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거래대금 증가,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 기대. 그렇지만 요즘 많이 올랐다. 알아서 하시자. 일단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오늘 이런 글들이 좀 돌더라고요. 하나솔루션 급등 나왔죠.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쪽을 너무 놓고 있었다. 그러나 AI가 발달해서 전력 부족이 되고 막대한 에너지를 충당을 하려면 우리가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원전이 대안으로 각광이 받았는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터뜨린 태양광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재생에너지 쪽은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염이사님이랑 방송을 하다가 다소 높은 거 맞죠. 태양광 모듈 상승 기대감으로는 이렇게 세게 가는 건 사실 뭐라 그럴까요? 조금 과하긴 하죠. 그렇죠. 팔다 사다 이 말씀 아니고 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일단 시장은 이렇다. 항상 강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가족분들 뭐냐면요. 인정하는 겁니다. 저게 말이 돼. 그렇죠. 가면 어떡할 건데요? 가면 가는 거죠. 철저하게 이거는 내가 무조건 안 될 거야라는 단정. 그렇죠. 단정과 판단, 편견 이런 것들이 강세장에서 하면 안 되는 가장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었지만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LG전자 오르는 거 보고 쫓아갈까 말까 엄청 보면 결국 못 샀어요. 매매를 못했죠. 그런데 장중에 10%대만 따라잡았어도 몇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15%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저도 놓친 거거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날 빠지니까 역시 안 돼. 내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강세장일 때는 일단 이런 걸 될 것 같다. 로봇밸류가 붙었다 하면은 일단 매매를 해보는 자신감도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손님 거를, 고객 걸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전업 투자를 하는 식의 매매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은 내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일종의 지름길도 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판단은 꼭 열심히 혹은 진중하게 하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증권주, 조선주, 반도체, 태양광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요. 아까 제가 코스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고객들이랑 얘기하다가 요건데 그냥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까요? 여기서 코스닥을 보고요. 주요 들어온 종목들 오늘입니다. 요거 저희 기간별로 업데이트 된 거 아시죠? 그런데 은근히 이런 것들이요.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HPSP, 파크 시스템즈 보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코스닥 150 종목들. 물론
여기 보이시면 에코프로 당연히 올라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14% 급등, 에코프로 BM 9% 급등, 알테오젠 7% 급등. 왜요? 코스닥에 가면 시총 상위주들을 어떻게 매수해요? 아까 프로그램 보셨죠? 기계로 매수를 하니까. 펀더멘털이랑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간 수급에 잡혔고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열어보면 보이십니까, 가족분들? 투신 연기금이 사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누가 샀죠? 질문. 금융투자. 그렇죠. 에코프로 금융투자. 에코프로 BM 금융투자. 그렇죠. 연기금 투신 사는 물량의 몇 배를 금투에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ETF 수급에 따른 금융투자의 수급 매수가 기관으로 잡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해야 될까, 이거를 땡겨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은요, 또 강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찐시황 순서가 있으니까. 현재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내일 밤에 PCE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표 지난주죠. CPI가 지난주인가요? 그렇죠. 지난주. CPI가 잘 나왔습니다. 시장과 무난하게. 그래도 물가가 어느 정도는 적당한 수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긴 있었죠. 어찌됐든요. 금리 인하 확률을 봤을 때 올해 6월부터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패드워치의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 지명자가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파월 의장은 5월까지가 아마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PC가 내일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마 금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휴 때 쉴 때 기억을 해보시면 뭡니까? 젠슨 회장이 GTC 2016 3월 16일부터 아마 할 텐데 16일 맞나요? 맞을 겁니다.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때 새로운 칩을 공개하겠다. 이런 것들의 기대감. 그러면은 시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실적이 1분기 실적 기대치가 30조까지 나올 수 있다. 영업이익입니다. 잠깐 볼게요. 쭉 볼까요? 삼성전자, 그쵸? 32조 보이네요. 4분기 20조 나왔죠? 가족분들. 보이십니까? 영업이익 32조까지 나와요. 이거 뭡니까? QOQ. 분기 대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답. 뭡니까? 증익. 그죠? 증익 구간 때는 잘 안 빠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분기별 증익 구간일 때,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즌은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시장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잘 안 빠진다면 또 혼나니까 회사에 잘 빠질 확률이 적습니다. 확률이 적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러뜨릴 만큼의 무서운 이슈는 아직은 안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면 시장 예측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제일 어려워요. 그죠?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써왔어요. 반도체, 자동차 섹터.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코스닥 관련. 그런 코스닥 ETF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제가 2, 3주 전에도 3대 트로이카라고. 그죠? 반도체, 자동차, 코스닥까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를 일부 들어가고요. 그런데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증권주는 많이 올랐고 보험주도 오르긴 올랐는데 지주사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들이 아침에 보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급등을 시키더라고요. 몇몇 지주사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으시면 되냐면 지주사 관련 섹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든 혹은 지주사 관련 레포트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저도 어제 밤에 지주사 관련 레포트 쫙 읽어봤는데 아직 안 오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다 싫어요. 그러면 지주사 ETF 같은 경우를 같이 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섹터들이요, 가족분들. 그렇게 기깔난 섹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포트에 있느냐 없느냐. 포트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현금이 또 있느냐 없느냐. 또 요즘 요거 많이 고민하세요. 현금을 마련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비중 있는 주식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못 팔 수 있습니다. 아깝죠. 더 가면은요. 삼성전자 팔았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 파는 자금은요.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는 일부 현금화하는 자금은 새로운 기회를 사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가족분들?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맞죠? 다소 두서없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아마 최근에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많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데 꾸역꾸역. 그리고 매수는 사부작. 내가 봤던 것들이 오늘 빠지네? 1억을 사는 게 아니고 100만 원만, 300만 원만 조금씩 빠질 때 사다가 플러스 나면 두고 너무 급등이 나면 조금 또 현금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을 꾸준하게 매매하자라는 개인적인 모토입니다. 오늘 좀 들어보실만 하셨나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